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K갭이랑 IFRS에서 현금 흐름표가 구조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는 IFRS에서 현금 정산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만 정산표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 없이 바로 작성에 들어갈 테니까 현금 정산표 구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K갭 기준으로 작성하는 시리즈를 다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앞선 강의들 봤다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정산표를 작성해 보기로 했잖아요.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다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짠. 자, 이렇게 다 지웠습니다.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정산표는 대체로 이런 모양일 거예요. 왜냐면은 올해 처음 회사를 문연 게 아니라면은 전년도 작성하던 현금 정산표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양식을 받아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은 비어 있지만 뭐라 적혀 있는 뭐 이런 거를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작년에 작성한 것과 올해 작성해야 될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이거 지우고 뭐 위에 새로 작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저는 여기에서 그냥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단기 순이익부터 맞춰 볼게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측으로 쭉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은 뭐 간단하지 뭐. 여기다가 금액을 444500 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만 저는 이거를 숫자로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는을 해가지고 여기 밑에 손익계산서에서 끌어오시는 거를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걸 더 권장합니다. 위에 올라가 보면은 444500 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K갭 제가 작성할 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계장치라든지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해서 따로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작성해 놓는 것도 상당히 유용해요.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비용가산, 비현금 비용의 가산, 비현금 수익의 차감 요거 해야 되는데 먼저 비현금 비용부터 더해 볼게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감가상각비다. 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항상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것도 그냥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전에 보여드린 요 표에서 끌고 오는 게 좋아요. 감가상각이니까 여기 기계장치니까 요거겠죠? 는 치고 끌고 오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 왜? 우리는 지금 더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다 마이너스로 놓고 검증식에서 얘를 반대로 역산하는 그런 식으로 현금 정산표가 짜지는 경우에는 얘를 마이너스로 넣어도 되지만은 제가 지금 작성하는 정산표는 그냥 표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심플하게 모두 합계를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방향이랑 똑같이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한번 쳐주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바뀝니다. 그럼 비슷하게 여기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여놓으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은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을 여기다 왜 적냐? 간접법일 때는 이게 적는 게 없었어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K갭 작성할 때는 굳이 여기를 건들지 않았는데 여기를 건드는 이유는 이쪽에서 여기다가 금액을 적어서 이자 비용 효과를 제거해주고 여기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쓰기 위함입니다. 밑에 법인세 비용도 사실 똑같아요. 이쪽에다 금액을 적고 법인세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직접법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효과를 제거해 주는 거죠. 또 이자 비용을 왜 미지급 비용 라인에서 터치를 하느냐면은 이자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현금이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미지급 비용을 타고 가게 됩니다. 실무상. 왜냐? 12월 31일 날 내가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바로 지급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계산해야지. 이번 기간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고 나서 확정이 된 다음에 금액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12월 31일 날 업무 시간 끝나자마자 그때 막 달려가가지고 새벽 1시 땡 하고 돈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게다가 다음날 1월 1일은 휴일이잖아요. 어차피 그 다음 연도 1월 5일, 1월 10일 정도에 그 이자 비용이 나가니까 실무상 다 미지급 비용을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는을 치고 내려가서 여기 이자 비용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거 엔터 쳐서 끌고 오면 됩니다.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은 이쪽에 이자 지급에 가가지고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적어주면 돼요. 그건 좀 이따 제가 할게요. 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도 뭐 간단하죠. 뭐 는을 치고 내려와서 여기 법인세 비용에 짜잔 끌고 오면은 되는 것이죠. 오케이?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적립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건 현금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현금 비용이에요. 그래서 효과도 제고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적립 4만 원. 퇴직급여에 가서 끌고 와도 됩니다만 퇴충이나 기기장치 같은 유형자산은 따로 표를 만들어 놓고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지급되고 왔다 갔다 하고 밑에 운용자산 딸려있고 하면요 표가 엄청 복잡해지고 저 비용을 그냥 끌고 왔을 때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퇴충 같은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퇴직할 때 그냥 퇴충 안 타고 나가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관계사 전입도 있고 하여튼 복잡해요. 그래서 얘는 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끌고 오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끌고 오면은 대략적으로 비용 가산이 완료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드는 의문이 아니 이렇게 작성해 놓고 이게 다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하지? 지금 총 5개를 적었는데 또 적을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오른쪽에 가서 검증식이 0이 안 뜨면은 그때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뭔가 지금 내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여기 비용 가산에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암만 표를 봐봤자 생각이 안 나요. 괜히 작업 시간만 늘어나고 일단은 내가 아는 것만 빨리빨리 채워서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익금 차감도 일단 하나부터 보자. 그러면은 재고자산이랑 관련된 거 없겠지. 얘는 영업활동이니까. 매출채권 관련된 거 없겠지. 얘도 영업활동이니까. 근데 배당금 수익이란 게 작년에 있었네. 아 근데 얘는 미수금 타고 오는구나. 그리고 배당금의 수령은 옆에서 따로 이렇게 직접 보여줘야 되니까 배당금 수익을 조절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 는 치고 내려가서 배당금 수익 끌고 오면 됩니다. 배당금 수익 왜 끌고 온다? 요것도 이자 뭐 비용이라든지 법인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똑같아요. 이 실제로 배당금 수령한 금액 그거를 직접법으로 여기 적기 위해서 수익을 이 표에서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으려면요 여기다 얘를 적어야 돼요. 그거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처분이익.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처분이익은 여기 이게 없을 수 있겠다. 생각을 못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공란으로 남겨놓고 여러분들하고 저는 여기 처분이익 적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내가 여기 처분이익 적혀 있는 게 없어가지고 놓쳤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분이익이 없겠죠? 네. 구입은 항상 있겠지만 처분은 없을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처분이 있는데 놓친 상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실무 강의로서 의미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이렇게 4개를 봐야 되는데 이자의 수령, 이자의 지급, 배당금 수령, 법인세 지급 이렇게 4가지 직접법으로 적는 거. 요거 어떻게 하냐?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원장을 가서 현금이 나간 금액을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이자 지급부터 한번 볼게요. 이자를 수령한 건 올해 없거든요. 이자 수익도 없고. 이자 지급을 한번 보자면은 여기 원장에 와가지고 요 대변에서 현금을 찾는 거예요. 현금. 짠. 여기에서 이자랑 관련된 걸 찾는 겁니다. 어떻게? 미지급 비용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자는 미지급 비용 타고 가니까 미지급 비용 현금 나간 게 5만 원 있는데 저게 거래처가 니네금융이고 장기 차입금 관련된 거니까 이자 비용 맞구나 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적요라든지 거래처로 찾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장에서 찾아가지고 금액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다시 여기다가 이자의 지급 어디다 적으면 되겠어요? 여기 미지급 비용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5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근데 지급이니까 마이너스로 적어야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원칙상으로는 맞는데 근데 저거를 원장에 가서 이 금액을 추적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오늘 들었던 예시는 매우 간단하니까 저거를 쉽게 찾았지 이게 막 1년에 거래되는 게 어마어마한데 이걸 언제 그걸 다 찾고 있냐고요. 따로 표를 그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사실 실무적으로는 얘를 갖다가 때려 맞춘다고 표현하면 좋은데 여기 검증식에 가면은 마이너스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5만 원 적으면 검증이 0이 됩니다. 가볼까요? 짠, 검증식이 0이 돼 있어요. 뭔 소리야? 원래는 원장에서 이 현금 나간 거 금액을 찾아가지고 마이너스 5만 원이라고 적은 다음에 검증식을 0으로 맞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실무할 때는 그냥 여기 있는 이 검증식에 있는 5만 원을 보고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자 지급이라고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때려 맞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법인세 비용 관련된 거 원장에 가서 찾아보면은 금액이 있어요.
찾아볼게요. 미지급 법인세 요거 찾아보면은 20만원 현금이 나갔네. 오케이, 그건 내가 알겠어. 자, 그러면은 저기 있는 20만원이란 금액을 여기 법인세 비용 요 자리에다가 딱 써주면요, 검증식이 어떻게 될까? 0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짜잔, 0이 됩니다. 기가 막히게 0이 돼요. 아, 그렇겠지. 내가 원장에 가서 진짜 금액을 찾아가지고 직접법으로 때려 넣었으니까 당연히 검증식이 0이 떠야 되는데, 문제는 실무상 진짜 내가 활용하는 원장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 줄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20만원 금액 그 추적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뭐야? 검증식을 0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검증식에 가가지고 마이너스 금액이 얼마인지 보는 거지. 20만원이네? 그거 보고 이러면서 마이너스 20을 때려 넣으면은 검증식이 0이 되면서 법인세 지급한 금액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역추적하는 게 실무에선 태반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시기에는 뭐 이딴 식으로 하나 싶은데, 이게 많이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저 20만원 찾는 게 가능하면은 찾아서 하겠지만 도저히 그게 안 되는 실무 현장도 많거든요. 거기서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도 원장에 가서,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현금이 들어온 케이스니까 지우고 자, 현금 여기 있다. 요게 이제 주식회사 안키움한테 받은 그 미수금 타고 온 배당금 수익 금액인데, 요거 30만원 받은 거를 여기에다가 적어줘야 돼요. 배당금 수익 30만원이라고. 자, 30만원 적으면은 검증식이 0이 뜰까 안 뜰까? 검증식 0이 안 떴다. 아, 왜 안 떴지? 여기 마이너스 와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해 놓고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수익은 차감이니까 마이너스인데 부호를 안 썼어요. 이렇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검증식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 실제로 실무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으니까 굳이 편집하지 않고 제 실수를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보면 어쨌든 검증식은 0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배당금 수익을 애당초 여기 적는 이유는, 여기에 30만원이 올 때 배당금 수익을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30만원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검증식이 0이 안 뜨겠죠. 30만원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저거 검증식이 0을 뜨려면은 여기다가 배당금 수익 30만원 넣어줘야 돼. 배당금 수익 30만원 넣어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왜 수익 차감하는데 배당금 수익을 차감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검증식이 0이 되려면은 배당금 수령한 금액, 올해 현금으로 받은 게 30만원 있으니까 그거를 직접 뽑아 여기 적어줄 때, 검증식이 0이 되게 하려면은 여기 30만원 마이너스로 와야 돼요. 이건 오케이. 그래서 배당금 수익을 손익계산서에서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때려 박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배당금 수령한 금액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배당금 수령한 게 많으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금액을 원장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 마이너스 30만원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냥 타이핑을 해서 30만원 때려 박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4가지 직접법으로 적는 항목을 모두 작성을 완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부채 변동을 적어주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재고자산이랑 매출채권까지 적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밑에 있는 기계장치나 비품이나 투자금융자산은 영업활동이 아니고 투자활동이니까 영업활동에서 고려할 거는 저 2개만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는에서 마이너스 때려가지고 자산이니까 반대로 그래서 국사 완료해요. 나머지는 000000 박으면 됩니다. 일단은 얘네 2개에 검증식이 0이 떴는지 가볼까? 떴어요. 오케이, 완료. 여기 왜 다 000 적나요? 일단 요거는 배당금 수익으로 다 해결이 됐잖아요. 마이너스 30만원 해가지고 플러스 30 해가지고 해결을 다 했고, 애당초 미수금은 기초에도 0, 기말에도 0, 증감도 0이기 때문에 자산부채 변동을 적을 게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요렇게 기계장치, 비품, 투자금융자산은 얘네는 투자활동이지 영업활동이 아니야.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자산부채 변동에 적어줄 게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네는 검증식이 0이 안 맞잖아요. 그거는 여기 뒤쪽에 가서 맞추면 돼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가서 맞추면 되겠죠?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부채도 볼까? 부채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보기에 장기 차입금이랑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아니고 이렇게 3개는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전혀 아무것도 없고
자산부채 변동만 있으니까 증감 금액 그냥 끌고 오면 됩니다. 부채니까 같은 방향이라서. 자, 나머지 얘네 두 개인데 얘네는 검증식이 0이 떠 있어요. 오케이? 검증식 0 떠 있죠? 그러면은 굳이 건들 게 없습니다. 0, 0. 그리고 그 밑에 퇴직급여랑 장기차입금은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0, 0. 자본금이랑 이익잉여금도 0, 0. 왜? 자본금 변동이 없어. 생각할 게 없고 이익잉여금도 보나마나 가보면은 검증식이 0이 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자산부채 변동에서 터치할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끝났고, 다음 이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거 맞추면 되는데, 얘네는 목표가 지금 우리 검증식 0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검증식이 0이 아닌 애들을 쫓아가면 돼. 이거 500만원 검증식에 숫자가 떠 있는데 이거 뭐냐? 투자 유출 구입하면서 나간 돈이다. 기계장치 500만원 구입하면서 나간 돈을 여기 안 넣어줬기 때문에 검증식에 0이 안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건 는 하고 내려가서 어딨어? 여기 있다. 기계장치 500만원 끌고 오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검증식이 더 커 있어요. 왜? 유출이니까 마이너스 금액 붙였어야지. 마이너스. 한 번 실수하지 두 번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보니까 비품이랑 감루에 검증식이 떠 있는데 얘네 금액이 서로 안 맞고 전형적으로 유형자산 처분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형태의 모형입니다. 이쯤 오면은 눈치를 채야 돼요. 비품 구입한 것도 없고 왜 안 맞지? 검증이 왜 0이 아닐까? 처분한 게 있구나. 그러면 다시 영업활동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잠깐만, 비품을 처분한 게 있었나 봐. 그럼 처분하면서 손익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고 내려가 보는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여기 3만원 있죠? 요거를 반영해야겠다. 처분이익 요거 제거해야 돼. 여기 비품에다가 처분이익 적고 요거 없애주자. 마이너스 해가지고 3만원 끌고 오면 돼요. 얘를 제거시켜줘야 그 다음에 투자활동에서 온전히 직접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투자활동. 저거 왜 제거하고 이러는지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을게요. 지금 이해가 안 되면은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K갭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처분 적고 23만원 적어도 되지만은 내가 밑에 표를 따로 짜놨으니까 여기 현금 유입해서 23만원 끌고 오면 됩니다. 자, 이제 가보시면은 감누끼리 안 맞죠. 요거 어떻게 한다고? 비현금 거래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왜 이렇게? 그것도 앞선 강의 참고해 보세요. 투자활동이랑 재무활동은 K갭이랑 IFRS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또 여러 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상환도 검증식에 마이너스 200만원 떠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뭐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상환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검증식만 보고 거꾸로 유출하는 거죠. 마이너스 200만원이 떠 있네. 이거 왜 떠 있지? 장기 차익금 관련해서 올해 뭔가 변화가 있나 본데? 하고 앞에 가서 보는 거죠. 아, 이게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00만원 갚았구나 하고 원장에 가서 다시 확인해 봐도 되지만 이거 너무 뻔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재무 유출, 돈 갚았네, 상환 하고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검증이 다 여기 뜨죠? 예, 이런 식으로 정산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정산표 작성만 끝나면은 사실 현금흐름표 작성은 다 끝난 거예요. 이 정산표를 가지고 요거를 채워서 넣으면 됩니다. 어떻게 채워서 넣는다고? 요거 채워서 넣는 거는 1도 아니죠. 앞에 있는 정산표 숫자 끌고 오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는 하고 끌고 오고, 그리고 앞에 가서 요거 어떻게 준다고? 이렇게 색칠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색칠하면서 끌고 오면 되는데 딱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야. 그래서 는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가서 요거를 끌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여기서 끌고 와야 돼. 그리고 콩은 여기다 찍어줘야죠. 왜? 얘를 안 끌고 왔지만 얘를 대신할 수 있는 걸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끌고 갈 일이 없어. 그래서 표시를 해두고 내가 얘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끌고는 안 갔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았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거를 하나하나 다 끌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끌고 오고 다시 가서 색을 칠하고요. F4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 끌고 오면 이런 표가 완성이 되면서 현금 흐름표 작성이 끝난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평소 작업하기 좋은 보기 편한 표에다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딱딱한 다트 양식에다가 옮겨 적으면은 오케이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K갭으로도 현금 흐름표 작성할 수 있게 됐고 IFRS 기준으로도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 맞으시죠?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현금 정산표까지만 작성하면 큰 산은 거의 넘은 것이고 그 뒤로 현금 흐름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